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걷는 것이 불편해지는 순간이 하나둘 생겨납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나도 나이 탓인가 하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단순히 노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가 꼭 의심해야 할 질환이 바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화면을 2번 누르면 건강이 찾아와요. 퇴행성 관절염은 아주 흔한 질병입니다. 중년 이후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병이기도 합니다. 걸을 때 무릎이 아프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찡하게 통증이 느껴지고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린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영어로는 아스티오스라이터스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걷고 앉고 움직이는 모든 관절 안에는 연골이라는 조직이 뼈 사이를 부드럽게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이 연골은 충격을 흡수해주고 마찰을 줄여주기 때문에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연골이 닳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뼈와 뼈가 직접 맞닿게 되고 이로 인해 통증이 발생합니다. 염증도 함께 생기고 관절 주변의 뼈 조직도 변형됩니다. 이것이 바로 퇴행성 관절염의 과정입니다. 연골이 닳는 가장 큰 이유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체중, 반복적인 관절 사용, 외상, 유전적 요인, 성별까지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 여성, 그것도 폐경기를 지난 여성에서 발병률이 훨씬 높습니다. 에스트로겐 수치의 변화가 관절 건강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만 역시 매우 큰 위험 요인입니다.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은 체중의 약 3배에서 4배에 이릅니다. 즉, 체중이 1kg만 늘어도 무릎은 3kg에서 4kg 더 무거운 부담을 견뎌야 한다는 뜻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처음엔 가벼운 불편감으로 시작합니다. 가끔 무릎이 시큰하거나 특정 자세에서 통증이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통증이 점점 자주 그리고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관절통입니다. 특히 무릎이나 고관절처럼 하중을 많이 받는 부위에 더 자주 생기며 움직일 때 아프고 가만히 쉬고 있을 때는 통증이 덜한 특징이 있습니다. 즉, 활동 시 통증, 휴식 시 완화가 퇴행성 관절염의 주요한 패턴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관절의 뻣뻣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처음 움직일 때 관절이 굳어있는 듯한 느낌. 하지만 30분 이내로 뻣뻣함이 풀리면 퇴행성 관절염의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뻣뻣함이 1시간 이상 지속된다면 이는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자가면역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관절을 움직일 때 뚝뚝 소리가 나거나 관절 주변이 붓고 심한 경우에는 관절 모양이 변형되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손가락이 옆으로 휘는 현상이나 무릎 바깥쪽이나 안쪽이 유난히 튀어나온 모양도 퇴행성 관절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증상입니다. 앞서 퇴행성 관절염의 주요 증상들을 살펴보았죠. 그렇다면 이 관절염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정형외과나 류마티스내과 진료입니다. 병원에서는 기본적으로 문진과 신체 검사를 통해 통증이 발생하는 위치, 통증의 강도, 관절의 움직임 제한 여부 등을 체크합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검사는 바로 엑스레이, 즉 X-레이 촬영입니다. X-레이를 통해 관절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연골이 닳아서 사라졌는지, 그리고 뼈에 골극이라는 뼈돌기가 생겼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이런 골극은 연골이 닳은 부위에 뼈가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현상으로 통증과 관절 변형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보다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다면 MRI 검사도 활용됩니다. MRI는 연골의 미세한 손상부터 관절 주위의 인대, 활막, 근육의 상태까지 자세히 보여주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나 수술 전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많이 사용됩니다. 또한 혈액 검사도 진행합니다. 다만 퇴행성 관절염은 일반적으로 염증 수치나 면역 지표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혈액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더라도 병이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이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통풍 같은 다른 관절염과 감별하기 위한 보조 진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시에는 관절액 검사도 시행됩니다. 관절 안에서 소량의 액체를 뽑아내어 그 안에 염증세포나 요산 결정, 세균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죠. 이 검사는 특히 통풍, 감염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과 구분할 때 유용합니다. 이처럼 병원에서는 다양한 검사 방법을 통해 퇴행성 관절염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따라 치료 방침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기 전
내 증상이 관절염일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자가진단해보고 싶은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소개해드릴게요. 다음 문항 중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퇴행성 관절염의 가능성이 있으니 꼭 병원 검진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퇴행성 관절염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첫 번째, 무릎이나 손가락 관절이 자주 아프다. 두 번째, 계단을 오르거나 앉았다가 일어날 때 관절 통증이 심해진다. 세 번째,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뻣뻣한데 30분 안에 자연스럽게 풀린다. 네 번째, 움직일 때 관절에서 뚝뚝 소리나 마찰음이 느껴진다. 다섯 번째, 관절 주위가 붓거나 손으로 눌렀을 때 불편하다. 여섯 번째, 예전보다 관절이 잘 굽혀지지 않거나 펴지지 않는다. 일곱 번째, 관절 모양이 비뚤어지거나 돌출된 느낌이 든다. 여덟 번째, 가족 중 관절염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 아홉 번째,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를 자주 취하는 생활 습관이 있다. 열 번째, 최근 체중이 늘어나거나 오랜 시간 관절을 사용한 일이 있다. 이 중 3개 이상 해당되면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고 5개 이상 해당된다면 병원 진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50세 이상이면서 평소 활동량이 많거나 과체중인 분들, 무릎의 뻣뻣함이나 통증이 반복된다면 더더욱 조기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초기에 관리할수록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고 기능 저하와 통증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체크리스트를 들으면서 내 얘기 같다 싶으셨다면 미루지 말고 병원을 찾아 정확한 검진을 받아보세요. 이제 관절염이 왜 생기는지에 대한 위험 요인들과 어떤 사람들에게 더 잘 생기는지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한 위험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환경과 생활 습관, 체형, 성별, 유전적인 요인 등 여러 조건에 따라 관절염이 생길 확률이 크게 달라지죠. 먼저 가장 확실한 위험 요인은 바로 나이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중년 이후, 특히 50대 이후부터 유병률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어느 정도의 퇴행성 관절염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성별입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퇴행성 관절염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호르몬 때문입니다. 특히 폐경기 이후 여성은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연골 보호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관절염 발생 위험이 훨씬 높아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체중, 즉 비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체중이 1kg 증가하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은 약 4kg에서 6kg까지 늘어납니다. 즉 몸무게가 5kg 늘어나면 무릎은 최대 30kg의 하중을 더 견뎌야 한다는 말이죠. 이 무게가 하루 이틀 쌓이는 것이 아니라 걷고 서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관절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생활 습관입니다. 오랜 시간 앉아서 일하는 자세,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를 반복하는 습관, 계단을 자주 오르내리는 생활 환경 등도 모두 관절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한식 위주의 좌식 생활을 오래 해온 한국인들에게는 이러한 자세가 관절을 빠르게 닳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외상 이력입니다. 과거에 다친 무릎, 수술을 했던 관절, 혹은 반복적인 운동 손상 등이 있다면 해당 부위는 이미 약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부위보다 훨씬 빠르게 퇴행성 변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근육의 약화입니다. 관절은 뼈와 연골로만 지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변의 근육,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관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은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즉, 관절염 예방을 위해선 단순히 연골 건강뿐 아니라 근력 유지가 꼭 필요하다는 의미죠. 마지막으로는 유전적 요인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에 퇴행성 관절염을 앓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비슷한 패턴으로 연골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유전이라고 해서 반드시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력이 있다면 더 일찍부터 관절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정리해볼까요? 퇴행성 관절염의 대표적인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 50세 이후 급격히 증가, 성별 여성, 특히 폐경기 이후, 체중 과체중 혹은 비만, 생활습관 무릎을 자주 꿇는 자세, 쪼그리기, 좌식 생활, 외상 이력 관절 손상 경험, 근육 약화 특히 하체 근육 부족, 가족력 유전적 소인, 이 중 내가 해당되는 항목이 많을수록 퇴행성 관절염의 위험도는 그만큼 높아집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잘 관리하면 충분히 늦출 수 있고 현재 관절 상태도 더 나빠지지 않도록 잡아둘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서는 이 퇴행성 관절염을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운동요법,
약물 치료, 수술적 치료까지 단계별로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비약물 치료, 둘째는 약물 치료, 그리고 마지막은 수술적 치료입니다. 이 세 가지를 환자의 증상, 나이, 관절 상태에 따라 적절히 조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비약물 치료 관리의 출발점.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건 운동과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관절이 아프다고 가만히만 있으면 오히려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 기능이 더 빨리 저하됩니다. 특히 무릎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는 허벅지 근육대 퇴사두근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근육이 관절을 받쳐주기 때문에 충격을 덜어주고 연골 마모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을 하죠. 권장되는 운동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걷기 하루 30분 정도, 평지를 걷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수중 운동 무게 부담이 적어 무릎에 좋은 운동입니다. 실내 자전거 가벼운 강도로 회전 운동을 하며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무릎 펴기 운동 의자에 앉아 천천히 무릎을 펴고 10초간 유지하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외에도 집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허벅지 힘주기 운동, 발끝 들기 같은 운동들이 도움이 됩니다. 단, 운동할 때 통증이 심하게 유발되면 즉시 중단해야 하며 항상 무리가 가지 않도록 천천히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체중 감량입니다. 몸무게가 줄면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통증이 훨씬 덜하고 진행 속도도 늦춰집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5kg 줄면 무릎이 받는 하중은 최대 20kg 이상 감소할 수 있습니다. 체중 조절은 관절염 관리의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약물 치료 통증을 줄이고 염증을 완화. 비약물 치료와 함께 또는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병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약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통제 아세트 아미노펜타이레놀 등, 소염 진통제 NSAIDs, 이부프로펜, 멜록시캄, 나프록센 등, 국소제제 진통크림, 패치, 파스 등, 관절 내주사 히알루론산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 특히 히알루론산 주사는 윤활 작용을 통해 관절 내 마찰을 줄이고 일시적으로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 주사는 너무 자주 맞으면 오히려 연골을 더 빨리 닳게 할 수 있으므로 1년에 3-4회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관절 건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도 많이 사용되죠.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MSM, 보스웰리아 등이 대표적이며 이들 성분은 연골 보호 및 항염 작용이 있어 보조요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개인차가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수술적 치료. 연골 손상이 심할 경우. 마지막으로 수술적 치료는 연골 손상이 심각하거나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통증이 극심할 때 고려됩니다. 수술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어요. 관절 내시경, 관절 내 이물질이나 손상 조직을 제거하는 간단한 수술, 절골술, 휘어진 뼈의 정렬을 바로잡아 관절의 하중 분산, 인공관절 치환술, 손상된 관절을 금속과 플라스틱 인공관절로 교체하는 수술.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입니다. 수명이 15년에서 20년 정도로 적절한 시기에 시행하면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은 마지막 수단이며 대부분의 환자는 운동, 약물 치료, 생활습관 개선으로도 충분히 통증을 조절하고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지금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생활습관 팁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안내드릴게요. 퇴행성 관절염은 한번 진행되면 연골이 완전히 재생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잘 관리하면 진행을 늦추고 통증을 줄이며 수술 없이 평생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즉, 관절염 관리의 핵심은 지금부터의 습관에 달려있는 거죠. 1. 걷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다고 걷는 걸 피하시는데 사실은 제대로 걷는 것이 관절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어떻게 걷느냐입니다. 첫째,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고 발 전체로 균형 있게 디디세요. 둘째,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지 않게 주의하세요. 셋째, 쿠션감 있는 운동화나 깔창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통증이 심할 땐 지팡이나 워킹 스틱을 사용해 하중을 분산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오르막길이나 계단은 피하고 평평한 길을 규칙적으로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하루 30분, 일주일에 5회 이상 걷는 것만으로도 관절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앉는 자세 바꾸기. 한국인에게 관절염이 많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는 바닥에 앉는 좌식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무릎을 접거나 꿇는 자세는 관절에
직접적인 압박을 주는 자세입니다. 이런 습관은 연골 마모를 가속화하고 이미 관절염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 큰 고통을 줍니다. 따라서 바닥에 앉는 대신 의자 생활을 하시고 무릎 꿇기나 쪼그려 앉기는 최대한 피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화장실도 양변기 사용으로 전환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오래 앉아있는 직장인이라면 매 30분에서 40분마다 일어나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관절 건강뿐 아니라 혈액순환에도 유익합니다. 3. 체중은 꾸준히 관리하세요. 앞서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체중 조절은 곧 관절 보호입니다.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상당수는 비만 또는 과체중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살을 빼야 한다가 아니라 관절을 살리기 위해 체중을 줄인다는 관점으로 접근하세요. 하체에 힘이 들어가는 운동과 병행한 식단 조절, 과식을 피하고 천천히 먹기, 야식 줄이기, 가공식품 줄이기, 설탕 섭취 줄이기, 특히 단 음식, 짠 음식, 정제된 탄수화물은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관절염 환자에게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4. 관절에 좋은 식단 구성하기. 관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항염식품 위주의 식단이 좋습니다. 식품 근육과 등푸른 생선, 연어, 고등어, 오메가3 풍부, 염증 감소, 브로콜리, 시금치 등 녹색 채소 항산화 성분 풍부, 견과류, 호두, 아몬드, 건강한 지방산, 비타민 E 공급, 과일, 블루베리, 체리, 항염 플라보노이드 풍부, 콜라겐 식품, 닭발, 도가니 등 관절 구성 성분 보충 도움, 비타민 D 보충 뼈 건강과 면역 유지,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물은 관절 내 윤활 작용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5. 일상 속 실천 팁 요약.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생활관리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하루 30분 이상 평지 걷기 습관 들이기, 무릎 꿇기, 쪼그리기 자제, 의자 생활로 전환, 화장실도 양변기 사용, 체중은 표준 범위 유지, 비만은 반드시 감량, 근력 운동 허벅지, 엉덩이 근육 강화, 정기적으로 관절 스트레칭 실시, 오메가3 녹황색 채소, 비타민 D 섭취 늘리기, 물 자주 마시기, 짠 음식과 설탕은 줄이기. 지금까지 퇴행성 관절염을 일상 속에서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에서는 연령별 관리 전략, 치료 시기 판단 기준, 그리고 환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정리와 함께 마무리 응원 메시지를 전해드릴게요. 퇴행성 관절염은 단순히 노인병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40대 후반부터도 증상이 시작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따라서 나이에 따라 어떻게 대처하고 관리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눠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4050대 초기 관리의 황금기. 이 시기는 예방과 조기 관리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근육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좌식 생활보다 의자 생활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는 운동 예 등산, 무릎 꿇기는 줄이고 대신 걷기나 수영 같은 저충격 운동을 선택하세요. 정기적인 관절 X-레이 촬영을 통해 연골 상태를 점검하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 더 자주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60대 이상 기능 유지와 통증 관리 중심. 이 시기의 목표는 관절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통증을 줄이는 것입니다. 걷는 시간을 줄이기보다 걷는 방법을 개선하세요. 지팡이, 보호대, 깔창 등 보조기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아플 때는 쉬는 것도 필요하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더 악화됩니다. 약물 치료와 물리치료를 병행하고 증상이 반복되면 관절 주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정형외과에서 인공관절 수술 여부를 상담하세요. 퇴행성 관절염 치료 시점은 언제일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언제 병원에 가야 하나요? 약은 언제부터 먹어야 하나요? 수술은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아침 뻣뻣함과 관절 통증이 반복될 때, 계단 오르내릴 때 극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 관절이 붓고 열이 나거나 움직임 제한이 심할 때, 약이나 물리치료에 효과가 없을 때,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 퇴행성 관절염은 진행형 질환이기 때문에 빨리 대처할수록 수술 없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혼자 참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 FAQ. 무릎이 아플 땐 무조건 쉬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통증이 심할 땐 휴식이 필요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져서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운동과 휴식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큐. 등산을 계속해도 될까요? 이미 관절염이 진행 중이라면 등산은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경사로보다는 평지 걷기나 수중 운동이 훨씬 안전합니다. 큐. 관절에 좋은 음식은 무엇인가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항산화 성분이 많은 채소, 비타민 D, 칼슘, 콜라겐 등이 포함된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합니다. 큐. 나중에 꼭 수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모든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수술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부터 잘 관리하면 수술 없이도 충분히 통증 조절이 가능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몸이 보내는 하루하루의 신호를 잘 듣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신호는 통증일 수도 있고 가볍게 삐끗한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 순간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아, 내 몸이 나에게 말하고 있구나 하고 한 번만 더 들어봐 주세요. 지금부터 운동 하나, 식사 한 끼, 자세 하나가 당신의 관절을 10년, 20년 더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건강 정보는 하이건강, 구독, 좋아요 누르고 더 건강하세요.